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뭐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좀 약간 설왕설래가 오갔어요. 네. 그런데 긴장이 좀 됐던 거에 비해서 또 회담도 사실 30분 정도 늦춰지면서 이거 어떻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공개된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I will do that, and 네, we'll 제가 have 그렇게 하겠습니다. talks. He'd like to meet with me. 우리가 He didn't want to meet 대화를 with Biden. 진행하기를 He 원합니다. had no respect for Biden, but we look forward to 사실 meeting with 당시에 him 바이든 and,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we'll make 없었지만 저에 relations 대해서는 better. 존경심이 You'll help 있었다고 that.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leaders out there, 또 많은 리더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훌륭한 리더분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요. 제 생각에는 접근 방식이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So if you become the peacemaker, then I will assist you by being a pacemaker. That's good. 저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확 이제 웃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회담 공개된 회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칭찬 전략을 구사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오늘부터 칭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저는 고래만 춤추게 할 줄 알았더니 트럼프까지 춤추게 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관세 협상이라든지 외교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좀 거칠고 무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려를 많이 자아냈던 그런 트럼프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칭찬을 했잖아요. 당신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지도자다. 결단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못하는 일을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본인을 낮추면서 트럼프를 높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트럼프의 얼굴에 이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데다 위대한 대통령 이재명, 스마트한 대통령 이재명. 그래서 인간사가요. 이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칭찬을 많이 하자. 저는 그거를 좀 느꼈습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는 서영주 소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영주 소장님 보면은 춤춰야 돼요? 항상 이제 제가 칭찬도 하고 최고의 평론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방송할 때 많이 봐주세요. 제가 틀린 얘기 하더라도 좀 반박도 덜 하시고 좀 이렇게 웃어 넘어가 주시거든요. 최고의 평론가는 또 장성철 소장님. 위대한, 아, 스마트한.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회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단히 이건 전략적으로 잘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젤렌스키가 1차 회담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를 당했던 것은 고맙다는 얘기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 칭찬 안 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정상회담을 트럼프랑 해본 많은 정상들이 일단 땡큐 고맙다고 해라. 칭찬 많이 해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이시바 총리한테도 그런 조언을 좀 들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렇게 칭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이면 트럼프가 실수한 대목들을 정정하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받아줬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숫자가 4만 명인데 실은 2만 한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걸 굳이 4만 명이 아닙니다. 아,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런 것도 따져보면 큰 범위에서는 존중과 칭찬의 어떤 전략에 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꼼꼼하게. 지금 사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오히려 회담의 분위기를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간 게 좀 아이러니하기까지 했어요. 사실 북미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북한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 올해 만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올해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게 됐는데 비공개 오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초청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김정은 총비서와의 만남도 추진해보자 제안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다. 당신은 전사다.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겼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 공개된 석상에서도 내가 바이든은 아닌데 나는 잘 알아. 전직 대통령 얘기를 엄청 이게 약간 하면서 김정은은 나랑 좀 알지. 우리는 관계가 괜찮지. 이런 얘기 굉장히 자랑스럽게 약간 우리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 옛날 소시적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가 옛날에 나 때는 만났고.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를 하듯이 쭉 풀어내더라고요. 진보 쪽에 이제 학자나 이제 의원들께서는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제 노벨 평화상인데 그걸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으면서 당신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어라는 인식을 준 것이 아주 이번엔 대단한 협상의 기술이 아니냐. 그렇게 피스메이커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죠. 당신 주연하세요. 전 조연할게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오겠다라고 막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안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원샷 받는 거를 좋아하지 다자 회의에 가서 다자 뭐 정상들과 함께 회의하고 원오브댐 되는 거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우리 아펙 회의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주최를 하는데 트럼프가 안 오면은 이거는 거의 이미지나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꼭 트럼프가 와서 우리 아펙 정상회의를 좀 빛나고 일정한 성과를 내서 대한민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얘기를 김정은 카드는 굉장히 주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상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방위 분담 뭐 이런 게 굉장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지요. 트럼프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거기에서 생중계가 되는 와중에 뭐 관세에 대해서 몇 %는 더 올려야 된다. 쌀 소고기는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러면 참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얘기를 꺼내면서 피스메이커를 하면서 어떻게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지?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분쟁을 이거를 중단시키는 트럼프 행위는 리스크 관리였죠. 사실 그 전쟁을 멈춤으로써 본인이 세계 평화의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근데 노벨 평화상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사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의 남북에 대한 이 대치 국면을 풀면 노벨 평화상 가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김정은을 툭 던지니까 오호 이거 내 속을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좋다.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여러 가지 일정들 조율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왕 만날 거. 그럼 에이펙에 가서 한국과 김정은을 데려다가 같이 본인이 경주에서 만난다면 이 또한 뉴스가 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트럼프가 혹할 만한 제안을 던지면서 이 회담의 분위기를 이재명 대통령 위주로 끌어갔다라는 점에서는 참 뭐 여러 가지로 조도에 가서 연구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회담 이후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이 회담에 대해서 좀 밝혔는데요. 이 부분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How did it go? 우선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SNS를 쓰지 않았습니까? 매우 위협적으로 SNS를 쓰셨고 아침에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에 압수수색을 했다.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우리 참모들 사이에는 이거 젤렌스키와 트럼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을 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회의나 또는 이제 식사 시간의 얘기는 매우 진지하게 협력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되고 또 양해하고
또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결국은 대화하게 됐고 그래서 이 모든 행사 수년이 돼서 여러분과의 이 모임도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So the results were very good. 휴 하면서 근데 요 뒤에도 그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본인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조언을 주기를 인내심을 가져라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많은 준비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SNS에 위협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위협적인 표현. 요거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는 김문수 이제 후보가 긴급 입장문도 내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경원 의원도 이제 뭐 독재적 국정 운영이 미국의 눈에는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은 이번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뭐 외교 참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요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나경원, 주진우 이런 분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가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냈으면은 트럼프를 비판을 해야 될 거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미국 가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익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진영이 없다. 여기에 정쟁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야 기회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 입장을 냈으면 사실과 다르고 트럼프와의 이 외교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또 그 입장도 다시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꼭 안 해요. 김문수 후보나 나경원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책임이 없어요. 무슨 그 정치인들이 메시지를 내는 걸 배설하듯이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본인들의 당원들 일부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툭 던졌는데 저는 장 소장님 말씀대로 이 국익에 있어서는 가서 미국 가서 잘하고 와라. 그리고 미국이 설사 우리 본인들의 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갔는데 홀대를 받으면 미국을 뭐라고 해야죠. 왜 우리 대통령을 홀대합니까? 미국 우리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밖에 못 대합니까? 서운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기본 아닐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꼭 뭐라도 좀 잡아서 기습 메시지에 대해서 좀 얹히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트럼프도 오해라고 했잖아요. 오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메시지를 기습적으로 위협적이라고 했는데 위협적 SNS라고 했는데 이거 낸 거는 말씀한 대로 협상적인 버릇 같아요. 저번에 남아공 대통령한테도 그 가짜 영상이긴 했었으나 백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압박을 했잖아요. 뭐 거기에 비해서는 뭐 잘 풀었다라는 점에서는 그냥 뭐 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공개 정상 회의 분위기를 또 브리핑을 했을 때 좋은 관계, 칭찬, 분위기가 좋았다, 우호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과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양보받을 만한 것들을 미국 측이나 트럼프 측으로부터 양해받고 배려받았을까? 그것들은 세부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원했던 것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미 투자 어떻게 할 거냐? 네. 두 번째 방위비 증액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중국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대통령께서 방위비 증액은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계를 관리하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답변을 다 주셨거든요. 국방비 증액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것들을 미국 측으로부터 완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가 계신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김용범 정책실장이
좀 해답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유 우리는 좋게 원만하게 그냥 잘 하기로 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간다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칭찬받고 좀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하고 또 최고의 지도자 이렇게 엄지손가락 치켜들고 그거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잘하셨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논의하고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봐야 야 이번 정말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판단을 유보하겠다 걱정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 합의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비판 속에서. 근데 공동 합의문은 애초부터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국 간의 실무진에서 이 판단이 된 거기 때문에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 말씀한 대로 어떤 세부적인 성과에 대해서 왜 발표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우호적이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부분에서는 합의가 끝났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합의가 최종적으로 끝난 부분들은 관세 협상도 트럼프가 선언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끝난 거 아닌가? 저번 관세 협상. 그럼 우리가 얻었던 건 쌀 소고기를 막았고 그다음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위주로 어느 정도는 끌어왔고 당시 관세 협상 됐을 때 평가가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도면 무난한 점수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안보실장이라든지 정책실장이라든지 산자부 장관들이 실무 협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인들 다 갔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따로 1,500억 달러에 대한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고 이 기업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항공 자체도 보잉 항공기를 70조 원 정도로 들이기로 또 해서 나름대로 그 민관이 잘 이번 정상회담에 손발을 맞춰서 잘 하고 있으니까 다녀와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은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정상회담이 잘 됐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이다라고 했으면은 오늘 주가가 폭등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25 코스피 기준으로 25포인트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러한 미국과의 정상회담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구체적인 세목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서 어쨌든 무역 협상할 것이라고 답을 했고 이제 농산물 추가 개방 관련해서는 뭐 그 이야기는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위비 문제도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대신 방산구매 확대 그리고 주한 미군 부지 소유권을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트럼프가 이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부동산의 땅에 관심이 전문가고 땅에 관심이 많은 건 땅 어쩔 내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우리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주둔지만 소유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린란드, 파나마우나 가자지구 여기에 대한 소유권도 지금 그 주장하는 바예요. 트럼프가 땅을 갖고 싶어해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영토 주권들이 각 국에 있고 이게 본인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협상용으로 던지지 않았냐. 그래서 주둔지를 우리한테 달라. 아니면 방위비를 좀 더 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게 아닐까. 또 거기에 플러스 안 되면 말고시게 또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소유권을 우리한테 주려나? 내가 얘기하면. 그래서 주면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미군 기지에 대한 어떤 주둔뿐만 아니라 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다. 가자지구도 지금 본인이 소유를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개발 계획을 막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일단 그 부동산에 대한 그 부심 그런 욕구를 좀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기지 임대차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고 예. 우리가 이제 무상 제공하고 있어서 그렇죠. 소파 협정 때문에. 일본과 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독일하고 일본에서 뭐 렌트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상으로 임차에 쓰고 있는 거니까 좀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걱정과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트럼프는 완전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은 회담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많은 걸 배려받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요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한 지원은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해주고 치켜 세워준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 하면 안 네. 될까요? 이거 해야 되나요? 사실상 이게 이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쯤 해도 되고,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네. 꼭 얘기해야 되는 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쉬움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술에 왜 한일 정상회담이 배부를 거냐고 얘기했을까 봤을 땐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재료로 쓰였구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한일 좀 잘 지내세요. 그런 부분이 늘 미국 입장에서는 좀 힘들다. 그랬더니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일본 측과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 라인 쪽에서는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다 한미 정상회담에 맞췄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한일 정상회담의 아쉬움도 그 맥락에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서수진 하나만 진짜 여쭤볼게요. 네,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 계속 성공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더 뺏기지 않아서, 그리고 모욕당하지 않아서, 이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미국의 정상이라면 네. 장 소장님 말에 제가 맞아요라고 할 텐데 트럼프입니다. 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만 이러느냐? 네. 지금 유럽 각국뿐만 아니라 뭐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세계를 거의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키기만 해도, 방어만 해도 잘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너무 일반적인 그 미국 정상처럼 생각해서 좀 평가하는 것들은 조금 아니지 않냐. 트럼프니까 그런 전 스타일이니까. 트럼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라. 저는 그 누구도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